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1-3피 강의 10주간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10주 동안 하는데 일요일 날 9시부터 10시까지 이론을 합니다. 이론. 그리고 이제 강론 당고나가 10시부터 1시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론과 강론을 하고 오후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기출도 같이 공부하는데요. 이런 건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오전에 하는 이론이 뭐냐면 교재 이론 당고나 있잖아요. 이론 뽀개기로 바탕으로 이제 당고나를 가지고 쭉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출제가 되었는가를 쭉 공부할 겁니다. 임용에서 제일 중요한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론 당고나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교재에 색을 입혀놓은 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 당고나에서는 이 본문에서 이 빨간색이죠. 표지가 빨간색 이유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에서 다 빨갛게 색이 칠해져 있거나 이런 건 다 기출이고, 그 다음에 좀 강조될 건 이제 파란색으로 했는데, 일단 기출된 건 반드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을 반드시 더 한 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론 당고나를 공부한 다음에, 이론 당고나 선생님들 최근 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이론 당고나에서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취 기준 공부하라 그러면 대부분 뭐 하냐면 성취 기준 빈칸 틀어놓고 외워버립니다. 시험에 적용을 못해요. 성취 기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그걸 바탕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강론을 공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론 당고나 부분에서 성취 기준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성취 기준은 어디서 하냐면 강론 당고나에서 합니다. 강론 뽀개기에서. 왜 그러냐면 강론하고 성취 같이 접목시켜야 돼요. 그럼 강론 당고나에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제 뭐 하냐면 강론이요. 읽어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로 보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론 뽀개기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강론 뽀개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냐면 여기 문제 뽀개기 있죠. 교재 보시면 문제 뽀개기가 크게 두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국어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국어 기출 교대 모의고사 변형 문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대학교에서 봤던 교대에서 봤던 모의고사와 기출 문제를 제가 선생님들 변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쭉 가다 보면 국어가 뭐가 있냐면 뒤쪽에 이렇게 국어 강론 꼼꼼 개념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게 국어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가 다 문제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취 기준과 서로 접목시켜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선생님들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최종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기출 변형과 교대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풀려면 일단 기본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암기에만 치중합니다.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위해서 제가 오전에 이론을 끝내면 바로 오후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있죠, 이거. 그 시험지 있구나. 얘 있죠, 얘. 얘는 시험 문제 쓰는, 이게 실제 시험지 임용 봤을 때 답안이 쓰는 양식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 있죠? 여기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적어놨어요. 사회 1쪽 2번 문제, 5쪽 2번 문제. 20문제를, 그럼 20문제. 그럼 여기다 이제 요걸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답안지는 제가 다시 걷어갈 겁니다. 수업할 때는 각자 답안지를 보십시오. 자기 답안지를. 그리고 수업 끝나면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 다음 주 수업 끝나고 피드백 한 번씩 할게요. 잘 쓰는 선생님들은 필요 없고, 특별히 맞아야 되거나 묻어버릴 사람들은 앉아서 얘기도 하면서 같이 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답안지를 써보고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공부가 요즘 잘 되나요? 안 되시나요? 공부 안 돼요? 잘 될 때 있었습니까? 공부가 하다가 맥이 끊을 때가 있어요. 맥이 끊어질 때. 맥이 끊어질 때는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는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22년 학원 생활에 공부가 가장 안 될 때는 기출을 다시 한번 정독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인물이 있죠. 그 해설로 정리하는 단고나라는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여기 유인물이 앞에 기출이 있고 제일 처음에 선생님 보시면 2019학년도 기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2페이지에 보면 해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출의 해설은요, 이론 단고나와 강론 단고나 있죠. 그걸 다 짬뽕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마지막 포인트로 가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기출 변형을 공부하려면 월 문제인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기출 문제를 알아야지만 이게 기출을 어떻게 변형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시부터 해설을 이제 하는데 해설을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 뭐 하냐면 그러니까 2시부터 3시까지가 시험이잖아요. 1시부터 2시까지 식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3시까지 시험이에요. 그럼 꼭 3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식사 천천히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2시까지 들어와서 풀어봐야 된단 말이야. 풀어보고 3시부터 바로 해설하는 게 아닙니다. 3시에 뭐 하냐면 기출문제를 먼저 합니다.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이러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공부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하나 반대편에 생각하고 있었다니 이 문제가 방금 전에 이런 형식으로 변형돼서 내가 문제를 풀었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해설 끝나면 다시 변형 문제 있죠. 그거 문제 보면서 해설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9시부터 6시입니다. 하루 종일 선생님 힘들 수 있어요. 대개 보면 오전에는 버팁니다. 오후가 문제입니다. 오후가. 그리고 5주까지는 잘 버팁니다. 5주까지는. 6주부터는 이제 자체 연수 있죠. 교사들이 참 발달한 자체 연수도 하다가 격주대로 나오다가 전일제로 나오다가 집중제 하다가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 될 수 있으면 10주는 꼭 참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하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여기에 연간 패키지 듣는 선생님들 중에 3, 6월에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께서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교재 자체에 제가 3, 6월 교재보다 200페이지를 강론 뽀개기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써놨는데 무조건 프린트 하지 말고 열받잖아 하려면 그쵸? 수업 듣기도 짜증나는데 프린트 많으면 일단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창을 띄워놓고 한번 수업을 들어보십시오. 3, 6월 들었던 선생님들은. 그러면서 그 핵심은 3, 6월에 있으니까 교재에도 있으니까 창만 띄워놓고 수업들을 참고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그 기출문제 이 유인물 있죠. 이 유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 6월 수업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설만 있었어요. 문제는 별도 문제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7월달 수업에서는 문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3, 6월 들었던 선생님들께서도 복습하실 때 요거 뭐 따로 출력하지 마시고 창만 띄워놓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제일 먼저 이론 뽀개기 있죠. 요걸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과목 순서는 선생님들 제일 먼저 사회를 합니다. 사회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체육, 그 다음에 과학, 실과, 국어. 그러니까 어떤 순서냐면 일단 국수사과 있죠. 국수사과에서 하나 좀 센 거 하고 그 다음에 예체능하고 그런 형식으로 쭉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선생님 그럼 먼저 사회 볼까요? 사회가 굉장히 임용고사 선생님들 출제 빈도도 높지만 점수 배점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회.
사회 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사회 1페이지 보시면, 자, 제가 일단 틀을 잡아놨죠. 초등교육과정, 교과교육론, 지도서 총론 쭉 1페이지 선생님 제시가 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봐줘야 될 것들인데, 일단 선생님 보면 맨 왼쪽에 성격 그래가지고 교과 역량, 목표, 성취 기준,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인데, 일단 그러면 모든 교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성격에서 교과 역량이죠. 근데 사회는 교과 역량이 나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바로 그 옆에 교과 교육론 바로 옆에 보면 고차적 사고력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럼 과거에 고차적 사고력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교과 역량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사회도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과, 역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과가 다른 교과가 차이가 뭐냐면 그 밑에 2번 목표라고 있습니까? 목표에 지식, 기능, 태도 있죠.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기능. 그럼 사회과는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교과, 역량, 고차적 사고력, 기능 이 세 가지가 같은 형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사회과가 뭐가 있냐면요. 내용체계가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는 내용체계가 선생님들 중요한데 다른 거와 관련해서 사회과가 선생님 시험에 잘 나온 게 있습니다. 사회과가 다른 교과에 비했을 때 학습 주제를 쓰는 문제를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학습 주제. 그럼 학습 주제가 있으면 또 사회과에서는 선생님 뭐 또 기억해야 되냐면 학습 목표를 쓰는 것도 잘 물어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알려면 가르치고자 하는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내용, 요소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 요소가 사회과의 선생님들 뭘 말할까요? 학습해야 될 무엇? 개념입니다. 개념. 예를 들면 생산이 뭐예요? 소비가 뭐예요? 사회과학 지식의 개념이죠. 개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선생님들 공부할 때에는 이쪽 부분은 무엇과 같이 공부해야 될까요? 이쪽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선생님들 강론과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항상 강론에서 뭐가 연관지어서 가자 성취 기준과 관련지어서 공부합니다. 사회는 여기에다가 항상 선생님들 뭐가 접목돼서 잘 나올까? 성취 기준하고요. 교수학습, 모형 있죠.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교수학습 모형 파트입니다. 교수학습 모형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냐면 세 번째 칸에 보면 선생님들 지도도 총론 파트에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 2번에 뭐라고 제시되어 있죠? 주요 교수학습 방법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나, 다라, 마 있죠? 그리고 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타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헷갈려요. 어떨 때는 사료학습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의사결정학습이라고 쓰는가? 여기서는 어떻게 나눠놨습니까?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기타 교수학습 방법. 그럼 출제자가 기타 교수학습 방법 중에 쓰세요. 그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기존에 교수학습 모형이 어떤 식으로 구분지어 시험에 나왔을까요? 수업 모형을 묻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 수업 기법을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료, 수집, 방법을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뭘 묻는지를 몰라요. 이게. 선생님 수업 기법과 자료 수집 방법은 뭔 차이가 있을까요? 말해보실 분. 말 못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인강 선생님들이 짜증납니다. 직강은 열심히 대답을 하는데 뭐가 있을까? 오늘 수업 끝나고 현장학습 어디로 갈까요? 여의도. 여의도 어디? 여의도 어디 가야 돼 오늘? 어디 가고 싶어요 여의도? 집에 가고 싶어? 국회 갑니다 국회. 이 현장학습이야.
그럼 국회 가서 뭐 할래요? 놀아요? 국회의원 만나서 뭐 해야 될까? 싸워야 돼요? 면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주일 전에 국회의원한테 뭐라고 해야 돼? 보좌관한테. 일주일 전에. 그렇죠. 우리 반 애들 가리고 저 갈게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럼 현장 가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너희들은 뭐하고 놀고 뭐하고 자고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료 수집 방법의 면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선생님들 지어야 됩니다. 구분을. 그럼 거기에 기타 교수학습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게 뭘까? 자료 수집 방법이요? 아닙니다. 수업 기법입니다. 원래 그렇게 나눠도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공부를 하실 때. 얘들 접목하는 게 사회에서 가장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 학습 요소가 이제 개념과 관련지어 공부하는 게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고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2번 평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회과에서 평가의 내용이란 파트 있죠? 사회과에서 평가의 내용은 뭐하고 똑같을까요? 선생님 평가의 내용, 평가할 때 뭘 평가할까? 가르쳤던 걸 평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목표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시,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가 있었죠? 그러면 평가 내용도 뭐가 있을까요? 지시,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식에는 무슨 지식이 있을까요? 사실적 지식, 개념, 원리, 일반화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죠. 그럼 여기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학습 요소라고 그랬죠. 성취기준 속에 들어있죠. 학습 목표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개념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에서. 자, 그리고 그 옆에 사회과 선생님들 가운데 칸에 보면 교과 교육론 파트 들어있죠. 사회는 교과 교육론을 좀 봐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과 교육론의 내용 조직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내용 조직이 원리는 뭐과 같이 연관지 공부하냐면 이 지도조 총론 파트에 보시면 2번 사회과의 내용 구성이 있습니까? 요것과 내용 조직 원리를 병행하는데 이 사회과의 내용 구성 원리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환경학대법, 주제중심 통합, 교육과정의 무엇, 지역화 파트 있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쪽 교과 교육론 보십시오. 교과 교육론에서 또 중요한 건 4번 사회과 교육의 유형이 있습니까? 요것도 사회과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사회과 교육의 유형이라고도 물어보기도 하고 본질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사회과 교육의 무엇, 관점이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 동일한 말이에요. 시민성 전달, 사회과학, 반성적 탐구, 사회비판, 개인 발달 있죠. 이러한 것들을 무엇과 접목시켜 공부하는 게 좋으냐면 교수학습 지도안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에 교수학습 지도안을 주고 이 지도안은 어떠한 관점에 부합해서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교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유산이 있는 훌륭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뭐 해라? 자부심을 가져라라는 걸 강조해. 사회 수업 시간에. 그럼 이것은 어떠한 관점에 부합합니까? 라고 하면 시민성 전달 모형 이런 식으로 교수학습 지도안과 관련지어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수업 기법과도 충분히 관련되고 그러는데 특히나 거기 지리적 사고력, 역사적 사고력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리, 역사. 그럼 선생님들 역사니까 역사의식이나 추체험학습 있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리적 사고력은 그 옆에 있는 수업 기법, 교수학습 방법에 무엇과 접목시켜 잘 물어볼까요? 2번 지도학습 있죠? 지도학습 관련 잘 물어봅니다. 그럼 지도학습에서는 지도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정보, 자료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림 도자야.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도해력이라는 걸 잘 물어봅니다. 도해력. 그리고 시사학습 있습니까? 최근에 안 나왔어요. 시사학습이 시험에 나오면 시사학습은 최근에 출제가 된 무엇과 비슷하게 나올까요? 사료학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료도 개인의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시사자료도 뭐 해야 될까?
재구성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개인적 의사결정 학습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근데 얘는 좀 바뀌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2009까지는 개인적 의사결정으로 선생님 되어 있어요, 지도서에가. 근데 2015에서는 이 부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도 그 옆에 보십시오. 그 옆에 의사결정 학습 뭐로 나와 있습니까? 그 옆에 보면. 그렇죠. 뱅크스 있어요, 없어요? 뱅크스로 선생님 나와 있죠. 그래서 뱅크스로 선생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뱅크스 옆에 뭐 있습니까? 매트릭스 있습니까? 이제 그럼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의사결정하면 개인적 의사결정도 있고 뱅크스 모형도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리스 모형도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선생님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공부해 줘야 돼. 선생님, 그리고 그 오른쪽에 교수학습 방법의 주요 교수학습의 개념 탐구, 문제 해결, 논쟁, 협동, 의사결정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유일하게 한 번도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게 뭘까요? 초특은 나왔지만 초등에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출제빈도 1번. 뭘까요? 협동학습입니다. 그렇게 협동학습을 많이 강조했는데 사회과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협동학습. 굉장히 쓰면 협동학습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5에서는요. 이 협동학습에 대한 게 지총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STAD, 직소 1, 2, GI, 코프 굉장히 많아요. 꼭 공부해 줘야 돼. 협동학습. 개념학습도 속성, 원형, 상황 있습니까?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사회에서 개념학습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생산활동이 뭔가, 소비가 뭔가, 여가가 뭔가,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념과 개념 간의 관련성이, 그게 뭘까? 원리 일반화입니다. 그럼 이 일반화된 지식을 물을 때 무슨 학습을 잘 물어볼까요? 지형과 생활 양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형에 따라 또 뭐가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다르겠죠? 이건 무슨 학습일까요? 지형과 생활 양식, 개념과 개념의 관련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학습? 탐구 학습, 탐구. 이런 식으로 관련지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학습. 요즘에 선생님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 문제 요즘에 아침잠이 많아? 깨워줄 사람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되죠? 빛나면 뭐하기? 새소리 나기? 일어나. 그게 바로 실과의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지금 제가 심각한 얘기하고 있나요? 그럼 사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소음 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 그 문제를 뭐 해야 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 해결 학습. 문제 해결 학습도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고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문제 해결과 협동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사회 교과서에 가장 이론과 실제가 자세히 접목된 게 뭐냐면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꾸준히 나왔던 게 개념 탐구, 논쟁, 의사결정은 꾸준히 선생님 나와 있었고요. 근데 사회는 조심해야 돼. 지금까지 기출문제의 단계는 잊어버리십시오. 왜? 2009하고 2015가 다릅니다. 그래서 2015에 있는 걸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기출 변형은 다 뭘로 만들어놨을까요? 2015의 기출로 다 변형시켜서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5번 범교과학습 주제 있습니까?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은 총론과 관련제 쓰면 잘 나오는 거야. 총론에 범교과학 주제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10개 있잖아요, 10개. 그건 다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각자 마음속으로 합시다. 부담되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수행평가 방법들도 같이 연관지어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럼 바로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에는 뭐냐면 최근에 사회과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공부할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주요 개정 내용 1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선생님들 총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5가지 제시되어 있죠. 그 5가지 선생님들 적극적 영역 간의 통합 적정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 초특 문제입니다. 아직 초특은 안 나왔어요. 영역 간의 통합하면 뭐 중심의 통합일까? 주제 중심의 통합.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인 영역 간의 통합과 탄력적 환경학대법 적용 있죠. 선생님,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 구성, 원리와 관련 지역 공부합니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토 및 통일교육을 강화했단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 영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작년 초등 문제입니다. 초특은 통합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초등은 영토야. 선생님, 영토가 왜 중요할까요? 영토, 영해, 영공이 있잖아. 영토가 왜 중요해요? 영토를 먼저 뭐 해야 돼? 잡아놔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뭐가 나올까요? 영해, 영공이 나오겠죠? 자, 근데 어차피 이 두 개는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제 가운데 있는 무엇? 탄력적, 환경학대법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 보십시오. 지금 세 번째 보면 이제 영역별 특성화인데 지리 영역 있습니까? 여기 지리에 보면 선생님 지리에 뭘 강화했다 그랬죠? 위치 학습 강화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위치 있죠? 선생님 그래서 이 위치 학습이라는 강화했다는 이 부분이 지리에서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리에서. 그러면 무슨 위치가 있을까요? 수리적, 관계적,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위치일까요? 수리적 위치야. 지구본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뭘 약속해야 될까? 경선이 뭐고, 위선이 뭐고, 위도가 뭐고, 경도가 뭐고, 이런 걸 공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강론을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선생님, 그리고 장소감, 심상도란 말 있습니까? 여기 서로 도입된 것들입니다. 중요해요. 선생님, 그리고 중심지 있어요? 중심지가 왜 중요하냐면, 중심지의 범위를 고장해서 어디로? 지역의 범위죠. 이게 바로 탄력적 환경 확대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심지가 교수학습 모형을 하면 뭘로 묻기 아주 좋을까요? 자, 자기 고장이지, 고장. 저 계속 물어볼 거, 오늘. 집이 어디예요? 인천? 인천은 뭐의 중심지입니까? 인천? 국제공항. 교통의 중심지. 자, 맨 뒤에 우리 세종시 시골에서 오신 분. 그 세종시는 뭐의 중심지예요? 부끄러워하시네. 네? 행정. 자, 우리 스님은 어디서 오셨죠? 창원. 창원은 뭐의 중심지입니까? 공업.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뭘로 묻기 좋을까? 협동학습 직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지의 기능은 한계가 여러 가지야. 여러 개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뭐 할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동학습이 아주 좋아요. 협동학습. 자, 그리고 공간 정보 분석 도구에 대한 이해 및 실생활 활용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공간 도구니까 뭘 말할까? 지도입니다, 지도. 지도를 강조한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장소감과 심상도를 도입하여 장소감에 대한 기초 학습이 있습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지도가 뭘까요? 심상 지도도 사용하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마음속의 지도야. 이거 어디에 표시해 볼까요? 백지도에 표시합니다. 이게 작년 초등 문제입니다. 백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백지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4번 주요 개념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어떤 파트죠, 선생님들? 일반사회죠. 일반사회에서 자, 초등이 지리가 나, 지리 작년에 초특이 뭐가 나왔을까? 일반사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자, 거기 선생님 보면 일단은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죠?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 부분이 선생님들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4번 부분 보십시오. 4번 부분. 3페이지 4번 보면 선생님들 통합적 접근 예시란 말 있습니까? 거기에 통합적 접근의 의의 보십시오. 지역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리적, 역사적 내력, 정치, 생활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단 말 있습니까? 요 지문이 초특 기출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초등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뒤바꿔서 초특은 초등, 초등은 초특. 선생님, 그럼 그 밑에 경제발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예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와 일반사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경제, 처재, 성장, 교류에 대한 다각적 유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생활에 관한 실천적 태도를 기르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부분에 강론을 선생님 공부해줘야 되고, 거기서 지금 보시면 3번과 4번이 결국은 이 3번, 4번 내용이 뭐냐면 영역 간의 무엇?
통합적 접근을 그만큼 2015에서 뭐하고 있다? 강화해주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 3번 보시면 뭐 중심의 통합? 주제 중심이란 말이 있어요. 오른쪽 4번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대주제에서 무엇? 중주제 간의 통합 나와야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말이 지금 처음 공부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뭘 강조했나를 보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1번. 1번 보면 역사 있죠, 역사. 역사 파트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물사, 문화사 중심의 주제사적 접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역사 파트의 성취 기준을 보면 대부분 누가 나올까요? 인물이 먼저 나와요, 인물이. 그리고 뭐 나올까? 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인물 중에서 선생님 시험에 잘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인물들. 정조, 흥선대원군 나왔었죠? 그러니까 또 허균, 홍길동 전 저자. 그 인물,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물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물어볼 거예요. 을사늑약 이후에 의병장이 많이 있죠? 그럼 을사늑약 이후에 의병장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끝이 없어요. 근데 교육과정 강조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크게 김원봉? 요즘에 뜨고 있어서 그러나? 원봉이 아닙니다. 신돌석 있죠? 조건 더 줘야 돼, 이제.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어떤 인물을 강조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3, 4학년군은 뭘 강조했습니까? 지역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뭘 강조했다? 역사를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장 이야기라든가 지역 역사 파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4페이지 보십시오. 선생님 4페이지에서도 또 뭐에 대한 겁니까? 계속 적시적 영역 간의 통합으로서 1번 보시면 중준에 대해서 성취 기준 간의 통합이란 말이 있습니까? 거기에 선생님들 생산과 무엇, 소비에 관한 사회 공간적 접근이 있고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적 태도 함양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거 공부할 때 여기에 나온 예시가 강론을 공부할 때 가장 뭐 할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론에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있죠? 이 부분의 강론은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 4페이지에서 자 3번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환경학대법입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죠. 원래는 뭐였을까요? 환경학대법이었죠. 근데 환경학대법이 뭐냐면 맨 왼쪽 보십시오. 선생님 왼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 4, 5, 6 있어요, 없어요? 3학년은 뭐예요? 고장 4학년은 지역이야. 근데 말이 안 돼요. 3학년의 관심이 고장이 아니라 뭐일 수 있을까요? 베트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반영한다? 일산, 경험이나 TV, 인터넷 또는 무엇? 여행. 그래서 공간의 구묘가 고정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탄력적 환경 확대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회과에서 내용 조직에서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사회과에서 이제 쭉 공부해야 될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5페이지 본격적 내용 봅시다. 5페이지 내용 보시면 제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선생님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좀 짬뽕해 놨어요. 자, 5페이지 보시면 먼저 뭘 보시냐면 왼쪽에 성격 있으면 성격 보이시죠? 성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교과 역량 그랬죠? 그럼 교과 역량은 선생님들 뭐과 같이 공부하자? 고차죠? 사고력과 같이 또는 교과 역량은 뭐과 연관지에서 목표에서 기능과 관련지에서 선생님 공부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5페이지에서 이걸 다 묶어놓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 실제 문제에서는 기능과 고차적 사고를 많이 물었지만 이제 무엇을 물어본다? 역량이에요. 자, 선생님 봅시다. 먼저 목표에서 마 항목을 보십시오. 목표의 마. 사회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탐구, 의사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이라고 있습니까?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능이야, 기능. 그럼 바로 그 밑에 표에 보면 이 표에서 이걸 다시 정리했죠.
거기에 마 항목에 뭐가 있습니까? 기능이 있습니까? 자, 지식, 정보 획득, 분석, 조직, 활용 능력, 탐구, 의사결정, 사회 참여라고 쓰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능은 자, 이쪽에 있는 뭘 생각해라? 교과, 역량이죠. 그럼 교과 역량 보실래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창의적 사고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그 다음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쓰면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그랬을 때 이거하고 이 기능을 선생님들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겹치죠. 겹치는 두 가지가 뭐예요? 일단 그렇죠. 정보 활용력이 있습니까?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의사결정 능력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 이 두 가지가 묻기 굉장히 선생님 좋은 것들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러한 걸 물어보려면 느닷없이 그냥 써라 그게 아니라 보기에 뭘 줄까요? 교수 학습 모형을 주겠죠. 그럼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을 물어보려면 무슨 모형을 많이 줄까요? 무슨 학습? 대부분 의사결정 학습을 많이 줍니다. 의사결정 학습. 물론 문제 해결 학습도 줄 수 있겠죠. 항상 교수 학습 모형과 관련해서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탐구력을 물어보려면 뭘 많이 줄까요? 탐구력. 그렇죠. 탐구 학습을 주고 기능을 물어보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하나 있어요. 역량에는 없는데 기능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회 참여 능력이야. 그러니까 사회 참여 능력을 물어보려면 출제자가 교과 역량 중에 쓰세요라고는 묻지 못하겠죠. 사회과의 교과 목표 중에 어디에서? 기능 중에 쓰라고 하겠죠. 그럼 선생님들 사회 참여력을 물어보려면 무슨 수업 모형이 올까요? 사회 참여력을 물어보면 어떤 수업 모형? 의사결정이나 무슨 학습일까? 문제 해결 학습입니다. 왜? 의사결정 학습이나 문제 해결 학습의 맨 마지막에서 다 뭘 강조합니까? 의사결정된 대안을 실천해야 돼. 그럼 문제 해결하려면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럼 문제 해결 방안을 뭐 해라? 그렇지.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실천력을 물을 때 뭘 물어본다? 사회 참여력을 물어본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이 사회 참여력 굉장히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생님 그럼 다시 첫 번째 줄에서 창의적 사고, 사료 가치 있는 아이들을 생성하는 능력, 비판, 사태를 분석, 평가하는 능력, 문제 의사결정, 다양한 사회 문제 합리적 해결 능력, 의사소통 협업, 견해 분명하게 표현, 타인 효과적 상호작용, 정보 활용,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 수집, 해석, 활용, 창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꼭 정보 활용력과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등이 있죠. 예를 들면 꼭 선생님들 기억하십시오. 물론 선생님들 그 밑에 고차적 사고력이 있습니까? 거기는 또 탐구력도 들어있고 창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무엇? 비판도 선생님 들어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면 고차나 기능을 짬뽕해 놓은 게 뭐예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역량을 세분화한 게 뭘까? 각 내용책의 표현 맨 오른쪽에 있는 기능이야, 기능. 선생님 고차적 사고력에서 탐구력 아주 선생님 중요해요. 탐구력. 무슨 학생 얼마지 물어본다? 탐구학습.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사고력을 탐구력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도 중요해. 선택이 가능한 대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은 정확성, 어떤 허위인가 진실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있고, 선생님 그리고 반성적 사고력, 사회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항상 반성적 사고력 하면 옆에 누가 중요할까요? 두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요해요. 선생님 근데 애매합니다. 반성적 사고력 한번 읽어보면요, 결국 맨 밑에 봐봐. 실생활 관련된 문제 상황을 명확 인식하고 사실 문제와 무슨 문제? 가치 문제. 그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 플러스 무슨 문제다? 가치 문제.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 결론을 도출한다고 대시되어 있죠. 이 말과 의사결정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두 개 한번 2번 의사결정력 있죠? 의사결정 문제도 사실 문제, 가치 문제 둘 다야. 둘 다입니다.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반성적 사고에서 방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맨 밑에 있었잖아요. 여기 부분을 주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결력, 의사결정이라고 답을 써버렸습니다. 출제자는 반성적 사고를 의도하고 냈지만 근데 워낙 오답이 많아서 맞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확히 하면 틀립니다. 그때는 가락이 많았어요. 왜? 두위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두위를 보고 푸는 거예요. 두위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반성적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탐구력은 답이 안 돼요. 왜? 탐구력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구분되는 거예요. 탐구력에서는 탐구학습의 문제는 무슨 문제다? 사실 문제야, 사실 문제. 근데 의사결정의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 사실 플러스 가치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과의 목표 봅시다. 목표 보시면 하나 볼 게 있어요. 목표하고 성격의 색깔이 만들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와 여기 부분 조심해야 돼요. 성격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과 기능을 익혀서 가치 태도를 지님으로써 뭐라고 했죠? 민주 시민의 자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격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목표는 선생님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번 줄.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국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슨 시민? 그렇죠. 책임있는 시민이야. 이게 바뀌어 있어요. 원래 책임있는이 아니라 민주시민이었습니다. 근데 2015에서 뭘로? 책임있는 시민이라는 말 되어 있죠. 그만큼 뭘 강조했습니까? 책임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 모형에서 책임감을 가장 강조한 거. 협동학습입니다. 협동학습. 거기 부분 한번 다시 봐두시고 그 다음 다시 왼쪽에 성격. 성격의 3번째를 보십시오. 4번째. 결국은 사회과에서 애들한테 길러줄 게 뭐죠? 민주 시민이죠. 그럼 도대체 민주 시민이 뭔가를 봐줘야 돼요. 민주 시민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거기 밑에 인권, 관용, 타협, 사회 정의, 공동체, 참여, 책임의식 등 뭘 가지고 민주적 가치와 태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지식이란 말 있습니까? 그 다음 개인 사회적 문제, 합리적 해결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결국 수입 이거예요. 민주심리라는 말 속에도 지식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고 민주적 가치와 태도 그 다음에 기능 능력이 있죠. 사회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민주시민이에요. 근데 학자에 따라서 뭐가 다를까? 나는 민주시민위에서 뭘 강조할 것이다. 지식이나 가치를 주입하는 걸 강조할 것이다. 아니다. 사회과학자가 사회현상을 연구했을 때 탐구 과정을 애들한테 경험시켜서 똑같은 꼬마 사회과학자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직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학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죠. 그게 바로 그 옆에 있는 무엇을 연결될까요? 사회과 교육의 유형입니다.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무엇, 탐구 모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시민성 전달 모형에서는 뭘 강조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치 주입을 통한 시민이란 말이 있습니까? 사회과학은요. 가로에서 꼬마 사회과학자입니다. 뭐다? 꼬마 사회과학자라 딱 적어놔. 결국은 맨 밑에 내용 보십시오. 사회과학의 구조 개념 되어 있습니까? 여기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일단 지총에 나와 있는 게 이 정도만 봅니다. 그다음에 반성적 탐구라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의사결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지식을 도구로 한 탐구 과정을 통한 시민성 육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반성적 탐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말이야. 우리 집 앞에 KTX가 지나간다면 KTX 여기 생기면 좋아요, 나빠요? 찬성, 반대? KTX 역사가 생기면 찬성? 땅이 있나 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과연 우리 지역이 KTX가 지나기에 적합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냐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타당도서를 먼저 하겠죠. 그럼 이 타당도서를 누가 해요? 사회과학자들이 합니다. 그럼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뭐 할까? 내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식을 뭘로 한다? 도구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내용 보면 사회문제 분석, 가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시민성 사회과학 반탐구는 여기 있는 거는 모자라요.
그래서 교육론에 있는 걸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교과 목표를 세분화한 게 뭐다? 단원 목표. 단원 목표를 세분화한 게 학습 목표, 수업 목표예요. 그러면 가운데 보면 사회과에 수업 목표의 상세화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업 목표를 제시할 때는 어떻게 제시해야 된다? 상세화. 결국 여기서 상세라는 것은 내용 플러스 뭘까요? 행동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 내용 플러스 행동을 말하는 거야. 또는 선생님들 거기 1번 가장 구체적 수준의 목표로서 실천 방법 결부된 가장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더라. 내용 플러스 행동이고 2번 수업 목표 다시 봐. 수업 목표. 거기서 아래에 세 번째 보십시오.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의 영역별 특성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목표를 제시할 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 영역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뭘까? 기능, 그 다음에 가치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이건 뭘까요? 지식이야. 그럼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뭘까? 기능이야, 기능.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가치, 요 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 선생님들 같이 정리하면 성격의 역량, 알겠죠? 요건 목표의 무엇? 기능, 같이 접목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분화하면 뭐가? 수업, 목표는 학습, 목표야. 요것을 개념과 관련지어 사회과 잘 물어보고 민주시민이라는 건 동일한데 추구하는 관점에 따라서 무슨 관점? 시민성 전달, 그 다음에 사회과학, 그 다음에 탐구 모형 요렇게 뭐 할 수 있다? 나눠볼 수 있다. 6페이지 보십시오. 6페이지 보시면 이제 뭘 세분화해야 됩니까? 본질 모형을 세분화한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걸 모자라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시민성 전달 모형은 목표가 뭡니까? 애국적. 시민이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뭡니까? 직접적 전달, 간접적 전달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단점. 같이 주입이야, 주입.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맨 밑에. 학생의 흥미나 관심을 뭐 할 수 있다?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다음에 그 옆에 사회과학 모형 있습니까? 목표가 뭐죠? 꼬마 사회과학자로서 내용이 뭐죠? 사회과학 탐구 방식,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과학적 지식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사회과학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애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 탐구입니다. 그래서 탐구 방법과 지식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러한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식을 조직할 때에는 반복 심화해서 사회과학 지식을 조직해 놔야 돼요. 그걸 무슨 교육과정이라고 그러죠?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회과가 내용이 반복이 돼야 한대요.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 연구 성과를 실제 문제 해결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 그 다음에 대부분 가치 문제가 내재된 일상의 문제에서는 가치 중적 탐구가 어렵더라. 반성적 탐구 보십시오. 반성적 사고력을 습득한 시민 양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반성적 탐구. 이거 의사결정 학습으로 잘 물어봅니다. 가로에서 의사결정. 그러면 여기서는 내용이 뭐냐면 학생들의 관심이나 문제, 실생활 문제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이 누구의 경험을 중요시해야 될까? 학생이니까 맨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사회과학 모형은 뭘 중시하죠? 지식의 구조죠. 그러니까 뭐가 될까? 학문 중심이에요. 시민성 전달은 교과 지식을 주입하는 겁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 비판 모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차별을 비판하는 거야. 수업에서. 이걸 사회 비판 모형. 정의와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양성이 목표라는 것으로서 내용은 불평등과 가치 차별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장점. 무슨 사고력 길러줄 수 있다? 비판적이야. 자, 그러면 역량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비판 사고력이 들어있었죠. 그러면 이 사회 비판 모형을 물어보면서 무엇을 같이 물을 수 있을까? 교과 역량인 비판 사고를 같이 물어볼 수도 있다 했으면 그 말입니다. 개인 발달, 개인의 사적 발달을 추구하며 자아실현하는 시민 양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 물론 주로 시험은 시민성, 사회과학, 반성적 탐구 있죠. 이걸 중심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십시오. 7페이지에서는 사회과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교수학습
평가의 방향이 있습니까? 사회과가 선생님들 뭐 시험에서 교수학습 방향이 많이 나온 적 거의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중요한 게 평가의 방향이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앞에서 선생님들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협동학습 강조했죠. 그럼 교수학습 방향에서 협동학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봐줘야 돼요. 자, 2번 교수학습 방법의 맨 아래 보십시오. 맨 아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모든별 협동학습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밑줄 협동학습. 책무성, 참여의식, 타인 존중과 배려, 정의반, 그 다음에 무엇? 협업 능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책무성, 참여의식 있습니까? 책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맨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왜 선생님들 협동학습 책무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까요? 책임감, 책무성 이게 없으면 무슨 효과를 초래해버릴 수 있을까? 무임승차하고 뭐하고? 보응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다리만 걸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점수는 줘, 안 줘? 줍니다. 난 조장이야. 조장. 이 일은 내가 다 해. 점수는 균등분배야. 그럼 내가 뭐냐? 봉이냐 그거죠. 봉효과. 그래서 더 이상 나도 뭐 할 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무임승차나 봉효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강화해야 돼? 책무성, 개별 책무성, 책임감을 그만큼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서 자, 평가의 방향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죠. 이 평가 방향. 그 평가의 방향에서 일단 평가의 원칙 보십시오. 사회과의 평가는 평가의 가로, 목표 내용, 교수 방법과의 무엇? 일관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요게 선생님들 이 일관성이란 말을 다른 일반 교육학적 용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타당성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타당성,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지식, 기능, 가치 태도였죠? 지금 그러면 평가도 뭐 해야 돼? 지식,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입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6, 7, 8 있습니까? 6번에 지식, 사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념 원리, 일반화 있습니까? 그리고 기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 획득, 활용, 탐구, 의사결정, 비판, 집단, 참여 기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또 여기에는 뭘 집어넣어놨어요? 비판을 집어넣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정말 짜증난 게 뭐냐면 역량, 기능, 평가 기능 3개가 똑같으면 제일 좋아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2009와 비교해보면 이 평가 기능에서 비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비판. 그만큼 비판을 또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는 말 아시겠죠? 그다음에 가치 태도에서 국가 사회적 요와 개인적 요에 비추어서 바람직하고 한변같이 내면의 정도. 그래서 6, 7, 8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선생님 여기 오른쪽 밑에 선생님들 뭐가 있습니까? 블룸이 있어요, 없어요? 블룸의 질문 유형이라고 있습니까? 길포드에 또 질문 유형 나와 있죠. 얘는 아직 초등 객관식 때 잠깐 나왔었고 최근에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지만 여기서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고 되어 있죠. 인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력만 기억하십시오. 왜 이해력이 중요하냐면 선생님 여기서 이 이해죠, 이해를 세분화하면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을까요? 블룸의 교육목 기본 분류표 이해력은 번역, 그렇지, 해석, 추론입니다. 뭘로 할 수 있다? 이해력은 번역, 해석,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고장의 기온과 강수량을 내가 뭐 할까요? 표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래프로 뭐예요? 변환해요. 그리고 그래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쵸? 이게 역량을 하면 무슨 역량입니까? 역량으로 하면 정보 활용이야 처리야 정확히 말해보십시오. 이 시험장이 그날따라 헷갈리죠? 그날따라 정보 처리라고 썼는데 갑자기 두 번째 뭐야 활용 아니야? 한자가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보 활용으로 되어 있죠? 선생님 교육과정에 있는 역량 물을 때 이거 내시답안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안 쓰면 무조건 다 그어버립니다.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명확히 용어를 할 때. 선생님 그리고 역량 할 때 제가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터디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친구한테 사회과의 역량 한번 말해보십시오 하면 막 또 뭐 창조부터 막 하죠.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말해야 돼.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을 설명해 보세요. 이게 스터디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가지수만 외우고 뭐 해요? 제일 답답한 사람. 몇 가지인가 또 암기. 몇 가지. 5가지. 4가지. 중요한 건 이걸 풀어서 설명할 때 풀어서. 총론에서 역량 나오죠? 중요한 건 어떻게 써야 된다? 풀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은 선생님들 풀었은 걸 물어보지 그 헤드라인을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량과 연관지었을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회과의 중간중간에서는 표나 그래프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최근에 이게 강조되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보면 뭐 나옵니까? 대부분 표나 그래프에서 가는 거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길포드는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8페이지 보십시오. 방금 제가 뭐가 중요하냐면 지식, 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같이 태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제가 지도서 총론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 영역의 평가, 기능의 평가, 가치 태도의 평가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지식의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적 지식이 있습니까? 이 예시가 중요해, 예시. 예시를 주면 이게 뭐냐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우리나라의 무엇? 전통 문화가 아닌 것이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뭐가 전통 문화가 아닙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했죠? 발레죠? 생각해봐. 가 쓰고 발레를 한다는 게 생각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것도 무슨 창작명은 되겠네. 실제 임용고사에 뭐가 시험에 나왔을까요? 자, 한복, 김치, 김장, 태권도 판소리. 요거 주고 뭐 쓰라고 그랬을까? 전통문화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화의 중에 무슨 문화인가?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개념 지식 있습니까? 예시 보십시오. 서로 필요하거나 물자나 기술 등을 사거나 무엇? 파는 거 있습니까?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뭘까요? 나라와 나라입니다. 지역과 지역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야. 그렇죠. 무역이라는 개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역이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역. 선생님, 그리고 일반화 있습니까? 자, 무슨 학생 관제 중요하다? 탐구학습이에요. 탐구학습이면 마지막이 뭘까요? 일반화입니다. 탐구학습. 자, 그 다음에 기능의 2번 탐구 기능, 3번 민주적 결정 참여 기능, 의사결정 기능 되어 있죠. 이건 교수학습 모형과 같이 연관제 하겠습니다. 여기 그 민주적 결정 참여에 보시면 선생님들 소집단 활동에 적극 뭐 하는가? 참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참여의 등 사회 참여력이야. 그 다음에 9페이지 바람직 가치 태도 읽어보시고 넘기십시오. 이제 10페이지는 2015 총론에서 가장 강조한 게 평가죠.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에서는 평가 방법의 명칭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회과에 나왔던 평가 방법 명칭이 뭐 나왔을까요? 포트폴리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회과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교과에 다 공통되는 것들인데 지필평가보다는 뭘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수행평가겠죠. 면접, 토론, 논술, 관찰,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있습니까? 요걸 중심으로 선생님 보는 건데 포트폴리오는 명칭이 한번 나왔었고 과거 객관식 시험에 토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회에서는요 서로 뭐하고 있을까? 토론하고 있어요. 여기에 KTX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지나가야 된다, 찬성할 수도 있고 뭐하고 반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야, 시장.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부모님이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을까? 세를 준 부모님 있잖아요. 그쵸? 건물주 부모가 있고 장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밀어버리고 뭐 해야 돼? 재건축. 건물 있나 봐. 아, 적극적이네. 근데 이 시장 상인들은 뭐 할까? 밀어버리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찬성 반대 서로 뭐 해야 돼? 토론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간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표 많은 쪽 의식에서 뭐 할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묻어버려야 돼, 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걸 주고 토론하는 장면을 주고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 하는 말을 내가 비판해요. 증거를 대봐라.
그래서 역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력.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대안. 그럼 뭐가 될까요? 문제 결정 및 의사 결정력. 이런 식으로 토론법은 뭐가 연관지어서? 역량과 연관지어서.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모든 것들 있죠? 이게 문제법이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을 가르쳐주고 오후에 시험 보는 거예요. 알겠죠? 타반이 못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평가 방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면접 하나 볼 게 있습니다. 면접. 면접법 보면 선생님들 뭐 나와 있냐면, 맨 밑에 면접에서 사회 참여의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념과 태도, 공공선, 헌신, 태도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도 면접법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쉬었다가 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